자, 월요일의 본코너 류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야구 이슈들을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야구 뉴스입니다. 김하진 기자가 먼저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먼저 선을 배주시죠. 네, 일단 롯데가 힘겹게 8연패 탈출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에이스는 알렉 감보아 선수를 내고도 연장 10일의 무승부로 삼성전에서 결국 1승을 얻지도 못했고요. 또한 롯데가 부진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기아가 스위패를 당하면서 더욱더 3위와 5위까지의 순위표가 더욱더 촘촘해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 8연패 소식을 일단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하나의 하주서 선수가 벤치 클리어링을 창원 NC전에서 일으키는 발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었는데요. 하주서 선수가 이 발끈한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발 투수였던 신민여 선수의 행동들이 타자를 자극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주서 선수가 그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키움 송성문 선수가 단연 계약으로 정말 많은 논란을 안겼었는데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도전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의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단연 계약에 6년 120억을 계약한 지 열흘이 갓 넘은 13일 만에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송성문 선수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6년 120억이라는 단연 계약은 포스팅 시스템을 선언하면서 가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것인데, 송성문 선수와 이 키움의 단연 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말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 프로야구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팔치올 같은 소리 이제 하기만 해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롯데가 지난 한 주, 지지난 한 주, 그전 한 주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연패 후 마지막 승부에서 드디어 이제 연패의 사슬을 끝나 보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8연패가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두 번의 수입, 그리고 삼성과의 대결에서도 승리 없이 결국 마무리를 짓고 말았죠. 네, 사실상 연패는 8연패지만은 승리가 없었던 기간은 9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침체기가 더 길어 보이는데, 특히나 에이스 투수인 감보아 선수를 내고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롯데로서 조금 뼈아픈 결과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만나기 전에 삼성 역시 좀 기나게 연패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롯데가 그 삼성의 연패를 끊는 대상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삼성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가을 야구 마지노선이 5강권 자체도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여전히 3위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4, 5강권 싸움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은 바로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의 연패가 지금으로서는 언제 끊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조금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주중 경기에서 한화한테 수입패를 당하고 나서 이제 연패 팀끼리 만났지 않습니까? 삼성과 그렇죠. 롯데.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보약을 먹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날 줄 몰랐던 거지. 예. 서로 그랬겠죠. 서로 그랬겠죠. 네. 예. 뭐 감보아가 어제는 선발 등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기의 양상은 두 팀 다 좀 이렇게 팽팽하게 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선발의 무게감으로 따져봤을 때는 롯데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워낙에 타선이 지금 침체돼 있던 상황이라서 감보아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리드를 가져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4점 이상을 뽑아낸 게, 저도 어제 중계하면서 중계를 딱 들었지만은 거의 뭐 40몇 이닝 만에 그렇게 네. 점수를 낸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롯데 지금 8월 타율이 2할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리드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웬걸 또 불펜이 또 동점을 허용한 데 있어서 또 거기에서 황성빈 선수가 다시 또 홈런을 치면서 기세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연장 11회까지
연장까지 가서도 승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장 10일의 마지막 장면도 조금 아쉬웠는데 삼성 유격수 이재현 선수의 수비가 워낙에 좋긴 했었지만은 그 스타트를 끄는 것 자체 이런 사소한 세밀한 플레이들이 점점 롯데의 연패 수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을 수 있는 경기도 잡지 못하는 거 보면서 롯데의 현재 위치가 현재의 전력이 지금 이 정도구나 걸 좀 보게 되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유를 꼽자면 이따 뭐 유단장의 월요진단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11회 말 마지막 그 아웃카운트 보면서 아 진짜 안 풀리나 보다. 그게 라인 드라이브로 병살이 될 거라고는 네네. 예,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 야구 끊으셨다면서. 아 그쵸 끊었죠. 야구 끊었습니다. 그 여기 안 나오는 동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아 이거는 나의 건강과 정신에 해악을 미치는구나. 아니 이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인데 이거. 네, 이거 진짜 네. 술을 끊던가 야구를 끊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그렇죠. 예. 뭐 아직까지는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롯데가 3위를 지키고는 네. 있습니다만, 근데 뭐 지금 중위권이 워낙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고 그 중위권하고 사실 사이가 좀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위권 안에 포함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타격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후반기가 들어가면서 거의 한 달 이상 동안에 타격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타격만 부진하면은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패 기간 동안 2, 3주 동안에 보면 타격 침체만 문제가 아니고 수비 주루에서 미스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그런 롯데의 모습이거든요. 올 시즌 전반기까지는 수비하고 주루가 그런 미스플레이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네. 적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뭐 마지막 그 병살 라인 드라이브 그런 플레이라든가 하나 경기에서 이제 3루에서 이제 견제사 당한 거라든가 이런 플레이는 치명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수비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장면.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도 7회 말에 한태영 선수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라인 드라이브로 보지 않았나. 그거는 왜 백을 하나 다들. 근데 때마침 또 그 삼성 내야수 양동근 선수가 또 악송고 하는 바람에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플레이들이 너무 잦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순위표를 보면서 현재 롯데의 지금 위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SSG와 다시 한 경기 차로 아주 살짝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단 한 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5위가 세 팀인데 기아, KT, NC 이 팀들과도 2경기 반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 삼성까지 가야 5경기 차. 좀 네. 이제 거기다 가야 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위 랜더스하고 SSG 랜더스하고 롯데하고는 4경기가 덜하고 더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막판에 이제 잔여 경기에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SSG도 지금 치고 나갈 그 동력이 좀 센 편은 아니에요. 근데 2승 2패를 한다고 치면 이제 롯데가 우인 거죠. 저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거는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연패 빠지기 전에 롯데의 위치는 거의 3위로 좀 굳혀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선두권이 쫓아가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하지만은 4, 5위권과의 그 격차는 좀 넉넉했던 그런 자리여서 사실상 이따가 뭐 LG 경기 프리뷰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외국인 투수를 새로 바꾸면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조금 더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밀한 플레이들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롯데 지금 가장 아쉬웠던 부분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김태형 감독도 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렇게 좀 거꾸라칠 것 같을 때는 계속 뭔가 좀 잘 풀렸다. 이 선수가 새로 나오고 저 선수가 새로 나오고 서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롯데 전력에는 약간 그런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즌 후반부의 체력적인 문제나 이 집중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경험이 좀 떨어진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해도 8월 정도에 롯데가 비슷한 양상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 연령대나 이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이 시기쯤 한 번쯤 고비가 오는 것 같은데 롯데가 그 전까지는 큰 고비 없이 너무 좀 잘 넘어간 편이긴 합니다. 부상자 네.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 게 롯데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인 거죠. 그렇죠. 진짜 뭐 신기가 있나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뭐 이제 용병술이라든가 혹은 이제 새롭게 뽑아오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었는데 그 비단 주머니가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 그쵸. 예. 그때는 아무래도 새로 뭐 부상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은 새로 투입된 선수들이 본인이 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새 얼굴들 보는 좀 재미도 있었고, 그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롯데 선수층이 드디어 두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는데, 하지만 아쉬운 것은 롯데의 약점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어쨌든 베테랑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팀을 잡아주고 그런 모습 보여줬어야 했었는데, 지금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나고왕 선수들 중에 그 중에 풀타임으로 그 1군에 뛴 시즌이 윤동희 선수가 3시즌 가장 많은 편입니다. 3시즌이 가장 많은 정도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한 플레이가 좀 안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롯데 입장에서는 연패 탈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패를 탈출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텐데, 이번 주중 3연전의 상대가 LG예요. 하필이면. 망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네. 그 8개의 다른 팀이 있는데 네. 하필이면 LG예요. 이 상황에서. 네. 예. LG가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동료였거든요. 왜냐하면 LG가 SSG를 잡아줬기 때문에 롯데가 3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롯데는 하나를 잡아주지 못했지만 그랬는데 정작 그 고마운 친구를 이제는 적이 돼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기사를 쓰면서 각종 기록들 찾아봤는데 LG는 모든 게 최상위권입니다. 8월 평균 자책 1위, 팀 타율 1위. 그리고 외국인 투수도 바꿨는데 잘 되고, 오스틴 선수도 돌아오니까 잘 되고, 심지어 박혜민 선수는 다쳤는데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고 다친 기간에 비가 내리고 이런 양상이 소위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한참 받고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롯데가 만난다? 너무 쉽지 않은 3연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발을 보니까 화요일은 이제 새 외인 간의 대결입니다. 토러스트 대 벨라스케즈, 그리고 수요일 날이 국내 투수들 손주영과 나균환, 그리고 목요일이 치리노스 이민석. 일단은 선발 라인업을 봐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벨라스케즈가 감보아처럼 각성을 해서 활약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데뷔전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벨라스케즈 데뷔전. 저부터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피칭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위안 3위권, 간부와는 이제 2군 경기 한번 던지고 2군 등판을 한 거고, 벨라스케스는 그 오자마자. 과정을 생략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화요일 경기, 내일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충분히 이제 쉬고 등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도 지난 첫 번째 경기처럼 그런 모습이면 이거는 조금 심각하죠. 그렇죠. 네. 선택을 잘못한 거가 되겠죠. 네. 저는 이 롯데가 벨라스케즈 선수를 선택한 게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조금은 좀 역으로 갔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승부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은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는 빅리그 경험이 전무했던 선수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벨라스케즈 선수는 반면에 빅리그 경력이 아주 좀 화려한 선수입니다. 네. 부상 이력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감보아 선수는 이제 성공 사례가 됐으니까 벨라스케즈라는 좀 경험이 있는 그 외국인 투수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 좀 승부수를 던져 보겠다라는 그 롯데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벨라스케즈 선수는 실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경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데뷔전 자체로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리그에서 좀 잘 풀리고 있는 외국인 투수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폰세 선수라던가 감보아 선수, 또 그리고 그 삼성의 가라비토 선수 등 다 그 선수들을 택한 이유들이 강속구를 뿌리고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좀 리그에서 좀 많이 선호를 받는 편이긴 한데, 벨라스케즈 선수는 그런 것에서 보면 제구력이나 이런 것을 좀 치중을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전에서는 좀 야수들 도와주지 않았고 여러모로 분위기가 안 따라줬다라는 것을 좀 감안했었을 때 이제 LG전에서는 이제 공 개수도 좀 늘릴 수가 있고, 또 많은 이닝, 그 전보다는 좀 많은 이닝 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또한 잠실이잖아요. 또 투수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서 벨라스케즈 선수가 잘 자리를 잡아야만 롯데는 이번 주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벨라스케즈를 상대하는 거는 이제 LG의 새 외인 투수 토러스트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영입이 됐고 또 이제 데뷔전 자체가 양 선수가 상당히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토러스트는 뭐 데뷔전을 합격점이라고 표현하기에 아쉬울 정도죠. 거의 만점에 가온 피칭이었죠. 등장하자마자. 그렇죠. 이게 토로스트하고 벨라스케스가 이게 LG하고 롯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투수를 선택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사실 드물거든요. 드문데 근데 전혀 좀 반대 유형의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LG가 기존에 에르난데스나 시리노스는 커리어가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 커리어가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피네스형에 가까운 투수인데 토로스트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네. 유형이거든요. 메이저 커리어는 전혀 없고 트리플 A도 올해 처음이에요. 근데 우상향하는 유형을 선택을 했고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게. 근데 벨라스케스는 조금 전통적인 이제 외국인 투수의 선택 방법을 했어요. 이게 사실 LG가 토로스트를 선택했을 때 사실 그 타구단도 좀 의아해했거든요. 리스트에 잘 없는 선수였어요. 네. 이런 경우인데 사실 근데 이 선수가 트렌드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벨라스케스는 조금 요새 트렌드 에이비스에 맞겠나? 약간 콜업인에 가까운 선수죠. 그죠. 커리어가 괜찮고. 커리어가 괜찮고. 커리어가 네. 괜찮은데 2023년에 토미전 수술을 해서 네. 그 위에 좀 구석이 좀 떨어진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결국에 이제 이 선택이 잔여 경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벨라스케스가 여기서 그 롯데가 이제 8연패를 마감을 하냐 못하냐에 중요한 또 이렇게 조금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4경기 지면은 롯데가 또 9연패. 2005년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기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직전 경기들의 양상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객관적인 지표 또 이제 우천 취소로 쉬어간 것까지 감안하는 거 모든 거가 네. LG가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토러스트 선수가 너무 데뷔전을 잘 치러서 그 다음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토러스트랑 이 맞대결이 저는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8월에 모든 지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주중 롯데전에서는 박희민 선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최근에 임창규 선수도 10승하면서 우리 팀에 다 10승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선발진과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네.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 토러스트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LG는 기존의 국내 선발진이 워낙에 좀 탄탄한 팀이기도 하고 거기에 시리누스 선수가 잠깐의 부진이 있었지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토러스트 선수가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롯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토러스트 선수는 그렇게 한번 선을 보였었는데 이 다음에는 그래도 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아직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 타자가 상대 팀들 당분간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LG와 롯데의 첫 경기는 이 외국인 투수들의 맞대결에도 많은 볼거리가 많다. 그리고 이 많은 물음표들도 해소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선두 경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LG가 독보적 1위 1강 체제를 다시 또 굳혀가나 싶은가 했는데 다시 또 하나가 LG 꼬리 잡기를 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제 2경기 차가 됐습니다. 네. 하나가 아쉽게도 잠시 부진에 빠지면서 LG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더욱 자리가 벌어지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 선두를 했던 팀이라서 그 저력으로 2경기 차이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는 다시 또 1위 탈환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하나 역시 또 선발 투수도 만만치 않고 또 최근에 타선이 이런 모습들에서도 살아나는 모습, 노시안 선수의 장타도 다시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다시 LG와 하나의 선두 경쟁에 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제가 분명히 자명해졌습니다. 뭐 경기 시즌 초반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5선발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험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5선발 얘기를 지금 뭐 하나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5선발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만큼 그 팀의 문제점이 적은 거예요.
대부분 팀들은 5선발이 뭐 누군지 모르는 팀도 있잖아요. 근데 5선발의 문제는 건 다른 분야의 문제가 덜한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8월 말 지나면은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5선발까지 필요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4선발까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잔여 경기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5선발이 크게 이제 변수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면 그 5선발 문제를 제외하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하나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계속 좀 타선이죠. 타선. 타격이 약하잖아요. 네. 물론 손아섭 선수가 가서 해갖고 테이블 세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출루율이. 네, 손아섭하고 이제 그 갑자기 생각나네. 누구? 그 외국인 타자. 아 리베라토. 리베라토. 네. 예. 전 가라비토하고 리베라토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이름이. 네. 이해합니다. 너무나 예,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네 글자는 좀 네. 기억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베라토하고 1, 2번 치는 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3번 또 문현빈 잘 치고, 네. 4번이 조금 약하긴 한데, 하여튼 타격이 조금 좀 약하다. 이거죠, 뭐. 그 김하진 기자는 하나 어떻게 보세요? 하나 어쨌든 최고의 외국인 투수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선발진도 류현진 선수와 문동주 선수는 최근 약간 아찔한 상황도 있었지만 네. 국내 선발진도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도 역시 약간 그 롯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 영입한 이유가 이 같은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도 리비드 과정을 좀 거쳤던 팀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또 타선이 한번 안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렵게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도 시즌 초반에 타선이 너무나 안 터져서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투수력이 이런 것을 좀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은 타선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노시안 선수의 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죠. 노시안 선수가 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 타선에서 좀 해결사적인 그런 면모를 노시안 선수가 잘 이겨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알을 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즌 점점 후반부로 가고 있고 단기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한방들이 승부를 좌우하고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시안 선수가 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진짜 야구 모르겠는 게 하나가 무난하게 1등을 할 듯 보였거든요. 네. 약점도 잘 보이지 네. 않고. 그런데 또 갑자기 LG가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기 첫 번째 시리즈 끝난 네. 시점에서는 5.5게임 차이가 났잖아요. 2위하고. 네. 그러면 사실 대부분 하나 1위는 거의 뭐 무난할 거다. 무난하다. 근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LG가 뭐 엄청 추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승률이 8할이 넘을 네. 정도로 네.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네. 자,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야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앞서가던 입장에서 쫓아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살짝은 예민해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